안녕하십니까. 2020년 5월 26일 이정훈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요. 비영리단체 NGO에게 점령당한 한국정치, 정의연에게 지배당한 대한민국 여성계를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차례 구조주의를 하는 사회학자들은 이번 사건을, 정의연 부정 사건을 상당히 좀 분석을 하고, 정치학자도 분석을 해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구조를 바꾸는 연구를 해달라고 주문을 했는데, 그거와 관련된 제 의견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상권분립이라고 얘기하는데, 국회나 사법부는 굉장히 작은 조직이에요. 행정부에 비하면. 사실 정부라 그러면 행정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행정부는 큰 조직입니다. 사법부의 대칭이 검찰인데, 검찰은 법무부의 하나의 청으로 있잖아요. 그러면 법원도 사법부도 결국은 하나의 청, 조금 크게 본다면 하나의 부밖에 안 됩니다. 국방부 같은 경우는 60만 대군을 거느리니까 굉장히 큰 부고요. 그런 거에 비하면 사법부는 별 조직도 아니죠. 그런데도 사법부를 행정부와 동격으로 놔주는 거는 상권 분립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하자는 뜻입니다. 네. 그 기본 개념을 놓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똑같이 국회는 한 300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되고 사무처라고 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국회 여러 번 가보시면 여의도에 그 덜렁 넓은 부지는 차지했지만 그게 다입니다. 정부기구라면은 서울에 또는 세종시에 본청이 있고 지방에 각 지청이 있고 굉장히 큰 조직인데, 국회는 지방에 있습니까? 지방엔 별도로 지방의회가 있으니까 별거 없죠. 그런데도 국회를 굉장히 크게 여기는 거는 역시 민주주의를 하라는 겁니다. 똑같이 제4부로서 헌법재판소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헌법재판소는요, 법원으로 치면 대법원보다도 작은 조직이에요. 어디 한 중간 정도의 지검 정도라 그럴까? 서울중앙지법보다는 훨씬 더 작은, 지검이나 지법보다 작은 중앙지검보다는. 그러나 큰 지법 정도 된다 그럴까? 그 정도밖에 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걸 중요시하는 거는 헌법을 잘 지키고 거기에 대한 판결을 해달라는 요구 때문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재판을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분명히 다른 의견이 서로 나왔는데 만장일치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정미 헌법소장 대행의 권유에 따라 소수 의견을 냈던 재판관들이 의견을 거둬들였죠. 이렇게 되면은 민주주의를 못하죠. 소수 의견은 남겨놔야 우리 사회에 이런 고민들이 있었구나 할 텐데, 만장일치로 해버리니까 이게 이 민주주의가 아닌 거죠. 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사법부와 국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헌재도 중요한데, 헌재하고 사법부에 진출하려면 상당히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사법시험이라고 하는. 근데 국회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국회의원 당선만 되면 돼요. 이 선거로 당선되는 권력에 대해서 지금 여당 정치인들은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선거로 된 선출직은 절대 권력으로 주장을 하는데 어느 정도는 맞아요. 근데 그들도 문제가 있으면은 혁명에 의해서 타도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역사가 연혁으로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게 증명을 하는 겁니다. 잘못되면 뒤집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굉장히 의미를 부여해요. 그러다 보니까 선거로만 당선되면은 행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사법부도 누리려고 하는 국정조사를 통해 누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 어떤 잘못된 문제가 나오는 게 우리 국회의 문제죠. 자, 어쨌든 좋습니다. 근데 어쨌든 국회로 진출하는 사람들은 그 선거만으로 가기 때문에 좀 어떤 검증 과정이 좀 취약합니다. 특히 취약한 게 NGO 문제라는 걸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건 정의연 사건 때문에 특별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회의원이 되려면은 일단은 우리는 정당 정치를 하고 있으니까 정당의 엘리트들이 모여줘야 돼요. 좋은 사람,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그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정당에 리크루팅을 하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행정고시를 했던 행정관료라든지 또는 사법시험을 통과한 법조인들, 판검사 포함해서 변호인들, 군인도 가고요. 또 기업가들도 가고 또 언론인들도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각자 분야에서 나름대로 치열하게 경쟁했고 살아남기 위해서 본인들을 관리했다고 봅니다. 미약했느냐 더했느냐 그런 문제는 있지만 그 조직도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살아남는 게 쉽지 않습니다. 거기서 1등을 해야만 정치로 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문제점이 뭔가 하면 199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시민단체들이 많이 생겼어요.
시민단체는 뭐 윤리적인 문제를 거론하 종교기관도 아닌데 종교기관처럼 뭐 윤리적인 문제만 거론하니까 그게 뭐 어떤 검증을 하기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종교단체라면은 자기네 규율이라든지 어떤 뭐 그런 것 때문에 엄격한 계율 생활을 한다든지 해서 뭐 갈고 닦는 게 있는데 시민단체는 그런 것도 없이 굉장히 도덕적 우위를 점하는 조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데에서 그 명망을 얻으면 정치로 쉽게 진입하는 풍토가 만들어졌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박원순 서울시장입니다. 참여연대라고 하는 조직을 통해서 이끌면서 어떤 사회 문제에 바른 소리, 그때는 바른 소리로 봤었죠. 하고 나서 뭐 그 명망을 얻어서 어렵지 않게 정치인으로 정당에 들어왔다면 상당히 오랜 기간 경쟁과 어떤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 쑥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3년이면가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이렇게 시민단체를 통하면은 상당히 쉽게 정치로 들어올 수 있고 한번 그래서 기득권을 잡아버리면은 그 다음에 또 어떤 우리가 각자의 분야에서 경쟁을 하면서 각자의 생각을 좀 이렇게 교정을 해가고 한국 사회에 맞추는데 교정되지 않은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갖고 와서 그걸 펼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것이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자, 정대협도요. 시민단체입니다. 지금은 정의연이죠. 근데 지금 부정 문제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시민단체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뭐 참여연대는 문제 없겠습니까? 조사 안 해봐서 그렇지. 경실련은 뭐 다 문제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업체라든지 이런 데는 굉장히 엄격한 회계를 적용받고 뭐 대부분 변호사들도 남들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민단체들이 뭐 법인인 경우가 있는데 일반 재단들 있죠. 뭐 장학금을 내놨거나 무슨 뭐 사회복지재단을 만들거나 하면 굉장히 엄격한 회계를 적용합니다. 상당히 힘들어요. 근데 지금 정대협 같은 경우는 정의연은 회계가 자기 스스로가 미흡하다 사과한다 할 정도로 엉망이잖아요. 근데 이런 단체들이 정치로 쑥 들어와갖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유리는 안 당하겠습니까? 자, 명망만으로 정치에 진입한다면은 종교 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유리하겠죠. 근데 종교하고 정치가 같습니까? 정치하고 종교를 분리시키려고 하는데 시민단체들은 어떤 종교적인 비슷한 기능을 하면서 종교하고 정치를 분리시키는 것처럼 시민단체와 정치를 분리시켜야 된다는 주장은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정대협 출신으로 정치인 된 사람이 여럿이 있어요. 지은희 여성부 장관, 정대협 출신입니다. 이미경 전 국회의원도 역시 정대협 출신입니다. 정대협 출신인 사람들은 윤리적으로 깨끗하다는 인식이 그 당시에는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쑥 정치인으로 들어왔는데 지금 보게 되면 정대협이나 정의연이 과연 윤리적으로 옳았느냐라는 바로 물음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대한민국 여성운동이 어떻게 정대협, 정의연밖에 없습니까? 위안부 문제만 다루는 게 대한민국 여성계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성 인권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의 이 시민운동이 대표성을 갖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시민단체들이 정부 사업을 수탁, 기업체에서 뭐 이렇게 정부에서 무슨 공사한다 그러면 기업체들이 그걸 낙찰받으라고 경쟁하듯이 이 시민단체들도 재단법인이다 보니까 정부에서 하는 사업들을 서로 받으려고 경쟁을 합니다. 근데 명망이 있는 단체들은 쉽게 따죠.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회복지 사업 중에 상당수를 종교기관에서 운영하는 재단들이 수탁을 해가지고 대행을 하고 있는 건 잘 아실 겁니다. 종교단체 이름으로 하지만 정부 예산으로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행정부와 시민단체의 결탁이 일어나고요. 또 수탁을 잘 받기 위해서 정치를 움직이는 행정부를 움직이는 게 300명밖에 되지 않은 국회의원들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 정치와의 이 시민단체의 결탁이 일어나면서 시민단체가 정치화돼 버립니다. 네. 그럼 특정 정치인을 정치 세력을 지지하거나 또 자기 색깔을 정치에 투영할 수 있는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윤미향 씨도 지금 정의연을 하다가 정치로 가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한테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이분이 만약에 다른 기업체나 어떤 학교나 있었으면 상당히 나름대로 그 조직 내에서 치열했기 때문에 살아남기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여기 시민단체는 쉽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민단체는 어쨌든 NGO인데 왜 정부 사업들을 하냔 말이에요. 여성부 법인카드를 갖고 그 장례를 대행했다며 장례비를 일부 지불하게 했다며요. 정의연한테. 왜 대행합니까?
왜 NGO가 정부 역할을 합니까? 이게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망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제가 아까 허두에서 가장 작은 조직인 헌법재판소가 소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타협을 통해서 가는 게 문제가 있다. 또 법원도 굉장히 작은 조직이면 그 독립을 유지해 준 거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하기 위한 건데 그게 행정부에 휘둘리고 정치에 휘둘리면 문제가 있다. 국회도 마찬가지다 그랬는데 국회로 들어가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정치와는 무관하겠다고 하는 세력들이 모여갖고 정치로 쑥 들어오는 길이 뚫려버리면 그럼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 사회에 구멍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NGO에게 끌려가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검증하지 않은. 자, 이게 1990년, 1980년대 386 세대들이, 아니 386이 그때는 뭐 20대였으니까 386이라고 할 수 없는데 80년대 학번들이 주사파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민족해방 NL계열들이 나오고 이 친구들이 80년대 후반부터 대학을 졸업하면서 사회로 나오면서 노동운동을 좀 하다가 노조운동을 하다가 그걸 떠나면서 더 이상 직장 생활을 못합니다. 그리고 90년대에 잡은 게 뭡니까? NGO로 들어가기 시작하잖아요. NGO로 들어가서 자기 생각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러니까 어떤 주사파적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들도 기업체에 들어오거나 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이런 면이 다른 면이 있구나. 뭐 제 자신이 그랬으니까. 그래서 생각을 수정해 가는데 이러한 과정 없이 자기 생각을 그대로 고집한 채 시민단체로 하면서 정부 사업을 수탁하다가 점점 힘이 세서 정치로 진입해 버려 갖고 정부를 갖고 휘두르는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운동권 학생들이 정치로 진입하는 아주 쉬운 길이 열려버린 겁니다. 네. 특히 주사파가 NGO에 많이 진출했고 그 사람들이 정부 사업을 수탁하다 보니까 돈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중에는 어떤 노조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뭐 민노총이나 전교조 같은 경우는 회비가 있으니까 더 빵빵한 조직이 되고 이게 또 한국 정치를 움직이고 한국 상황과 맞지 않는 상황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이 참 어려운 문제일 거예요. NGO들한테 정부 수탁 사업을 하게 하지 말자. 지금 어떤 정부가 해야 되는 기업들은요. 이윤을 창출을 우선하기 때문에 이윤이 안 나는 사업은 안 해요. 근데 정부가 해야 하는 일 중에는 이윤이 없어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 이익이 없어도 뭐 국가를 지키는 사업 같은 거 목숨 걸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정부가 이게 봉급을 줘가면서 그런 일을 시키잖아요. 그와 비슷하게 꼭 해야 되는데 수익이 안 나는 사업을 정부에서는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하라 그럽니다. 네. 사회적 기업을 하는 그러한 법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갖다 대는데 이러한 NGO들, 주사파들이 모인 단체 NGO에 대해서는 그렇게 잣대를 갖다 대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반대로 재벌들이나 어떤 사회사업을 하기 위해서 큰 돈을 내놓은 사람들이 재단을 만들면 그 재단 돈 정부가 엄격하게 관리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주사파가 모인 조직은 그걸 안 해왔어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을 망쳐왔던 겁니다. 네. 그분들도 뭐 한때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이게 잘못됐구나 수정을 하는데 수정 안 하고 자기 노선 그대로 유지하다가 권력 잡으면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게 한국을 망쳐왔거든요. 그래서 이번 21대 국회가 가동되면은 이 정의연 사건, 윤미향 사건이 컸으니까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또 미래통합당 의원님들 NGO는 NGO로 있어라. 정부 사업 수탁하는 걸 빼버리는 입법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 NGO가 아닙니까? 그거 하려면 지오로 하든지. 그리고 그 NGO들에게 엄격한 회계, 정부 돈을 받았으면 회계 투명화하는 법률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법률이 세면 감히 이렇게 정부 수탁 사업 하면서 이렇게 정치로 진입하는 일들이 없을 겁니다. 이렇게 정치로 뒷구멍이 열려 있으니까 우리 사회가 엉망이 되거든요. 이거를 바로잡는 노력을 이번 국회에서 해주십사 하는 게 저희 부탁입니다. 감사합니다.